북한이 이처럼 대북 전단을 이유로 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 게 벌써 2016년이니까 사실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게 또 얹어지고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뭐 극심하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만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북한의 이제 2016년도 이 경제 성장을 보면 한 1.2%, 예. 이제 17년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인 아주 이 크나큰 이런 제재 그 속에서 뭐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그 이 만선적인 경제난 여기다가 코로나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뭡니까 피로감이 누적돼 있겠죠. 그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환율이라든지 식량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 변동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쉽게 경제가 심각하면은 아사자, 꽃제비 이런 것이 우리 익히 들 수 있는 용어들 아니십니까?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경제난으로 불편함 뛰어넘어가지고 약간 옷깃에 설서 정도 피부를 느낄 정도의 그런 뭐 이 좀 난이랄까 경제 어려움 그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참 힘들고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통계 수치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해석이 어려운데 대개는 이제 중국하고 오고 가는 교역 물자라든가 교역 물자의 양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보던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그 이 공식적인 통계지요. 중국의 이런 그 이 해관 총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수출입 통계가 다 공식적으로 나오지요. 그거를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예를 가지고 뭐 어렵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부분이 뭐 연간 뭐 이 달러 따지면 아주 최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북한 경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생명줄은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이 북한의 공장을 돌린다. 또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원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중국 해관 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1년에 비공식적으로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 원유가 한 중국으로부터 북한 들어간 게 한 50만 톤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막 이렇게 보여지고 또 공유, 식량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들어가는 거로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중국이 만약에 대북 제재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상당히 아파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북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정제된 이제 석유 이게 들어가는 양을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하루 쓰는 양을 북한은 1년에 쓰는 거나 마찬가지 양이던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역시 중국이 따로 챙겨서 뒤로 보내는 것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뭐 그것이 이제 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도 이 중국의 단동에서 북한의 신의주 이 송유관이랍니까? 통해 가지고 가는데 이 북한 신의주의 봉화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그 이 연간 한 50만 톤 정도의 그 이 원유가 들어가는데 그 원유를 만약 끊었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정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끊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것을 끊고 나서 다시 복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나 그 송유관을 끌 가능성이 낮다. 또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특히 북한도 90년대 상당히 고난의 행군 겪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주민들이 당에서 해중보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마당이라든지 밀무여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동이 일단 뭐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이 한 70%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한 수출입량의 변화 같은 것이 이게 눈에 좀 띕니까? 지금 문제는 상당히 거의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닥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1, 2월, 3월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
북중 간의 교육이 어느 예. 정도 조금 정대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엎친데 겹친적으로 코로나 아하.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전면 봉쇄를 붙단 말입니다. 예. 접경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통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거의 뭐 바닥이고 예. 특히 우리뿐만 아니고 예. 국제기구 또 이런 미국을 비롯한 NGO 단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여기에 대한 지원 인도인 지원품이 굉장히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것이 대다수가 단동에 쌓여 있습니다. 예. 한 3개 내지 4건 정도가 저 중국에 있는 대련 항구에서 남포로 갔는데 예.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북한이 그만큼 이 코로나 비상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교역량의 감소 폭이 마이너스 뭐 90 이렇게 가까이 가고 95까지 가고 막 하는 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울 텐데 그러면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 강압적인 조치를 내 보이는 것 자체가 경제를 도와달라 이런 목소리로 좀 들어도 될까요? 그것이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국제사회에서 조금만 목을 재면 특히 중국의 공좌에 조금만 목을 재면 북한은 완전히 항복할 것이다. 그것이 통하지 않던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 등극한 거 아닙니까? 그 5개년 동안 보면은 2015년도를 제외하고 예. 거의 다 1.2%의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2017년부터 자꾸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연맹거리라든지 과학자거리라든지 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삼지연, 원산 갈마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통계 숫자 이것만 가지고 북한의 경제적인 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북한이 경제적이냐 예. 아니면 정말 존엄과 관련된 부분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악화된 상황 원인이 이걸 봤을 때 저는 경제 예를 들어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은 경제는 예. 한 2% 정도 한 20% 정도 하면은 실제로 한 80%는 존엄 문제입니다. 아. 북한은 뭐냐면은 존엄 모도 결코 좌시하지 않는 특이한 체제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경제보다 오히려 존엄 문제 여기에 더욱더 방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해법, 기대하고 있는 해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끼어버리는 건데 어디서부터 해법을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최고 지도자는 존엄 이것은 인민들의 삶, 생명, 예. 태양이다 그랬고 이러한 존엄 모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단을 통해 가지고 이 북측을 보낼 때 예. 이것은 일종의 선전 포고 행위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법령, 특히 뭐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법령 규정 내에서 또 국제의 규약 내에서 예. 전단 살포 방지에 대한 확고한 우리 입장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고. 예. 있으면은 아마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속에서 북한이 지금 이제 한 4개 정도의 군사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좀 더 뒤로 미루는 일단 밀어놓고 하나의 시간 벌기를 할까요? 예.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시간 벌면 거기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예.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저 정도면 성의를 보이는 거네라고 하고 싶은 게 이제 대북전단 완전히 차단하는 문제하고 그렇습니다. 한미 간의 문제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갖다가 확 미루든지 안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확 줄이든지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미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재개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이 기대하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서 이렇게 강경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 단계 북한이 우리에게 그 압박을 하는 것은 예. 결국은 그 삐라 거기에 대한 존엄 모독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쪽을 대남 대적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 미국에 대한 대미 대적 사업은 아직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예. 다시 재개한다든지 어허. 더 나아가서 전략사산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거 하면은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예. 하나의 계기점을 만들어주겠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한 모두 강대 강으로 가면은 예.
결국은 북한의 핵능력 덕도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 북한은 그러면 뭔가 한국과 미국의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군사 도발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이 대남 대적 사업의 일환으로 예. 군사적 행동 4가지를 예고를 했죠. 예. 물론 그것이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하고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일괄 다 받은 것인지 부분적으로 받은 것은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은 이런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예고 중에서 아마 우리 척, 북한도 그랬습니다. 남측의 이런 대응에 따라 가지고 예. 자기들 속도와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반대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예. 우리의 의지 이것만 보이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지혜로운 해법들이 연이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쳐갖고 걱정이 많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